3주 연속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중국 증시는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상하이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내는 호전되는 모습과 봉쇄령 충격에 4월 공업이익 성적표가 악화될 전망이 나는 우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카페TV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과 중국 주간 경제를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 호재와 악재, 재료들, 그리고 중국 정부 기관 등의 경제 관련 소식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중국 주식시장은 대중 관세 인하 검토에 상하이 종합이 장 막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중 보복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장 막판 매수세를 이끌었는데요. 이날 상하이 종합은 소폭 상승한 3146.8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중 관세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것으로 현 행정부는 그 어떤 관세도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이 위안화 강세 재료로 또 역할을 했는데요. 이날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다시 달러 대비 6.6 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유출된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은 57억 4,400만 위안이었습니다. 화요일은 경기 부양책 실망감이 악재로 작용해서 상하이 종합이 3,100선이 좀 붕괴됐는데요. 기존 부양책 보완 수준에 시장은 실망했고 외국인도 100억 위안을 순매도했습니다. 100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또 베이징 적폐도시 코로나 확산으로 악재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이날 상하이 종합은 2.41, 선전 성분은 3.34, 창업하는 3.92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기술주 낙폭이 매우 컸습니다. 외국인도 이번 주 들어 매도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약 100억 위안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됐는데요. 최근 중국 코로나19 봉쇄령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면서 실망감이 증시를 더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에서는 33개 조항의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60억 위안 규모의 차량 구매세 감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상 세금 환급 규모 1,400억 위안 추가 확대, 또 항공업계 추가 대출, 채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3,500억 위안 자금 수혈,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3,200억 위안 규모 납부 유예, 국내외 여객 항공편 단계적 증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사실 이날 중국 기관 또 신문사, 증권사 지인들이 제게 보내준 소식을 보면서 문자 핸드폰을 보면서 33개 패키지 부양책이면 중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부양책은 연초부터 내놓은 경기 대책을 일부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줄줄이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UBS,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4.2%에서 3%, 또 4.3%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5%에서 4%로 내려잡았는데요. 사실상 올해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5.5% 안팎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수요일 상하이 종합은 다시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는데요. 상하이 종합은 1.19, 선전성분 0.7, 창업한 0.3% 올랐습니다. 최근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떨어질 때는 보통 2%, 3% 이렇게 떨어지고 크게는 4%, 5%까지 훅훅 떨어지는데 오를 때는 1% 내외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전날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이틀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승용차 구매세 감면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마커지는 이날 상한가를 찍었고 푸텐 자동차, 창청 자동차, 하이마 자동차 등도 업종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목요일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했다는 평가인데요. 중국 증권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이날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일부 분야나 문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초기 발발한 2020년보다도 더 나빠졌다면서 2분기가 합리적인 성장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리 총리는 성장 안정화를 최우선시하고 시장 참여자 고용 및 민생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각 부처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실행 강도를 높여서 최근 발표한 경제안정정책의 세부 계획을 5월 말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시중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대출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예고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100조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앞서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부실채권 관련 내부 면책 제도를 완화하라는 등의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장 초반보다 장 막판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증시를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장 막판에 물류, 석탄, 석유 등 업종의 강세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석유 메이저, 중국 석유 해양 총공사의 주가는 이날 한때 상한가를 찍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공업기업 지표가 부진하며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 투자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셔야 할 텐데요. 금요일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4월 공업이익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급등 등 이런 요인으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27일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4월 중국 공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누적 공업이익이 2조 6,582억 3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습니다. 이익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올랐지만 1월부터 3월에 8.5%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월간 공업이익 증가율은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 1월부터 4월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5월 이후 플러스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 증가율은 조금씩 낮아졌다가 지난 3월 반짝 반등했지만 이번에 2년 만에 마이너스권에 진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41개 업종 가운데 19개 업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20개 업종이 줄어들었고 1개 업종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굴,
그리고 세광업과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의 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99배, 1.38배 증가했는데요. 비철금속, 재련, 아변 가공업의 이익은 지난해 1월부터 4월에 비해 40.3% 증가했습니다. 다만 통신설비 제조업과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의 이익은 각각 24%, 29.4%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차 제조업과 흑색 금속 재련, 아변 가공업의 둔화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월부터 4월 자동차 제조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줄어들었습니다. 흑색 금속 재련 아변 가공업의 이익은 55.7%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익이 크게 감소한 업종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들도 그만큼 전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생산 물류 등이 차질을 빚은 이유가 가장 큰데요. 창장 삼각주 경제권에 속한 상하이의 산업 생산량은 4월 61.5% 급감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2.9%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둔화세를 보였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공업기업의 생산 경영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다면서 이에 공업기업 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직면한 가운데 각 지방정부와 부처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코로나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 보장, 기업 지원, 실물 경제 발전 지지 등 다양한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업 경제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공업이익은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국가통계국은 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이 지표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카페TV는 새로운 한 주에도 중국 증시의 상황과 중국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중국 정부, 기관, 신문사, 증권사 친구들의 소식과 국내외 관련 소식을 잘 정리해서 주말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